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 한서윤입니다. 남편 민재호와 결혼한 지 36해가 됐습니다. 자식 둘을 키우고 살다 보니 부부 사이에 특별한 비밀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오래 살다 보면 서운한 일도 있고 서로 모르는 작은 일도 생기죠.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 숨기는 큰 비밀이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깨진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까지도 저는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남편의 물건에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양복장에 걸린 셔츠를 볼 때마다 금방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이들과 상속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계좌를 하나씩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계좌 거래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직원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한 뒤 거래 내역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잔액만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내역을 넘기던 제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매달 15일, 정확히 35만 원 같은 사람에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전도 아니었습니다. 5년 전도 아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더 오래된 날짜까지 확인해 보니 그 송금은 2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첫 장부터 넘기던 저는 어느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5만 원. 한 달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기록이 무려 20해 전부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06년, 제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16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매달 누군가에게 35만 원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도 아니었습니다. 보험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에 적힌 이름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박은채. 저는 그 이름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지만 둘 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남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의 흔적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처에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사진도 없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 사람의 존재를 일부러 지워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통장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송금 날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 내역 아래에는 제가 처음 보는 메모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대체 20년 동안 누구에게 돈을 보낸 걸까요? 그리고 왜 죽기 사흘 전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36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면서도 남편의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남편이 죽은 뒤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감정을 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을 믿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늘 행복했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큰 돈을 보내거나 가족 몰래 무언가를 숨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통장에는 분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매달 15일, 35만 원. 받는 사람은 박은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은행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혹시 이 계좌가 언제부터 등록돼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거래 내역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6년부터 계속 같은 계좌로 송금하셨네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2006년이면 큰아들 도연이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였습니다. 남편은 그때 회사에서 야근이 많았고 저는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맞추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 계산기를 두드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숨겨둔 사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박은채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데. 왜? 아빠가 그 사람한테 20년 동안 돈을 보냈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딸 유진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을 듣던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여자 아니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면 왜 매달 똑같은 금액을 보냈을까요? 왜 한 번도 큰 돈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연락처와 문자 하나 남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남편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과 보험 서류, 오래된 수첩까지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러다 낡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첫 장에는 2006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날짜와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15일마다 반복해서 적힌 숫자 옆에는 이상한 표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동그라미였습니다. 저는 그 표시가 있는 날짜들을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20회 동안 모두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죽기 한 달 전에 적어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이제 서윤이에게 말해야 한다. 저는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부터 뭔가를 말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끝내 저에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사람, 박은채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수첩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없었고 박은채라는 이름 옆에는 주소나 전화번호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에 남아있는 계좌번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상대방의 자세한 정보를 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국 박은채라는 이름으로 된 오래된 주소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종이에 적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절대 가지 않았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주소지는 제가 살던 동네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낡은 담장 안쪽에 작은 단층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중년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박은채 씨 맞으세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후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한재호 씨 가족분이세요? 남편의 이름이 나오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네, 아내예요. 그러자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액자 속에는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옆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두고 간 겁니다. 무슨 상자예요? 당신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죽으면 당신에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에게 내가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 저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숨긴 비밀은 단순히 돈을 보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남편이 왜 20년 동안 이 여자를 찾아갔는지 알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분명했습니다.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이 편지를 내가 읽는다면 나는 더 이상 내 곁에 없겠지. 저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그 말부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편지에는 남편이 결혼하기 전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박은채였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심했던 게 맞았던 걸까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편지의 다음 내용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은채와 나는 결혼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돌아섰다. 이유는 집안 형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남편의 아버지가 큰 빚을 지면서 가족 전체가 무너질 상황이었고 남편은 은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은채와 남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3월. 그리고 남편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만났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이.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저는 급하게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가장 상처받을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한다. 그 뒤에는 한참 동안 빈 공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적힌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손에서 편지가 미끄러졌습니다. 은채에게는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었다. 저는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이 매달 보내던 돈, 박은채라는 여자, 그리고 남편이 끝까지 숨긴 아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숨겨둔 아이를 위해 돈을 보낸 거라면
왜 그 사실을 죽기 직전까지 숨겼을까요? 저는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은채는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당신을 모릅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채가 꺼낸 다음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은채가 내민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옆에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어붙은 이유는 아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한쪽에 서 있는 여자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은채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가장 미안해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민정이었습니다. 이미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이게 왜 여기에 있어요? 은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정 씨가 떠나기 전에 그 아이를 저한테 맡겼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민정은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둘은 크게 다퉜고 민정은 집을 나간 뒤 가족과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저에게도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남매 사이가 원래 좋지 않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20년 동안 돈을 보낸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은채가 사진 속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예요. 민정 씨 아이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 씨가 죽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돈을 보냈어요? 은채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 남편의 친딸이기 때문이에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남편은 20년 동안 이 사실을 저에게 숨겼던 걸까요?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 씨가 임신했을 때 아이 아버지가 도망갔어요. 남편분은 그 사실을 알고 아이를 자기 딸처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은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미워할까 봐서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았다면 내가 그 아이를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은채가 마지막으로 건넨 사진 한 장이 제 마음을 다시 뒤흔들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이 아이를 알게 되는 날 내가 왜 숨겼는지 설명해줘.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절대로 내가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마.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왜 자신의 친딸에게까지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숨긴 걸까요? 저는 은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은채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은 왜 딸에게 아버지라는 사실을 숨겼을까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정은 아이를 낳은 뒤
혼자 키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이 생기면서 더 이상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졌고 결국 은채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때 남편은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 것. 저는 그 이유를 듣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 딸인데 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은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었어요.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 때문에요? 당신이 아이를 미워할까봐가 아니었어요. 은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당신 인생이 또 희생될까봐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 뒷바라지에 시댁일에 자신의 병원까지. 그런데 또 다른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제가 그 아이까지 책임지려고 할까봐 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은채가 마지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긴 겁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매달 송금했던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윤아, 내가 평생 너에게 숨긴 일이 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했다. 내가 나를 원망해도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그 아이에게 돈을 보낸 이유가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뜻밖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이 죽기 전 내게 부탁한 마지막 약속 때문이다. 저는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민정 씨가 남편에게 무슨 부탁을 했어요?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은채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했어요. 뭔데요? 은채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절대로 당신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민정은 자신의 아이에게 아버지뿐 아니라 저의 존재까지 숨기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내는 순간 저는 남편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은채의 말을 듣고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민정은 자신의 아이에게 저의 존재까지 숨기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듣기 위해 은채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은채는 오래된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정 씨가 죽기 전에 남긴 거예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오래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채야, 내가 죽고 나면 병철 오빠에게 약속을 지켜달라고 해줘.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에게는 오빠가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줘. 그리고 서윤 언니에게도 알리지 말아줘. 저는 숨을 죽이고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민정은 이어 말했습니다. 언니는 이미 우리 가족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희생했어.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언니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아이를 도와주겠다고 했지.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민정의 말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언니에게 맡기는 순간 언니는 평생 그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책임질 사람이야.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정은 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이 힘들면 제 삶부터 내려놓는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딸까지 제 인생에 얹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녹음은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빠에게도 부탁해. 돈만 보내줘.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만. 그리고 언젠가 서윤 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숨기지 말아줘.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20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의 시작에는 민정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늦게 알게 된 진실이 서운했습니다. 그때 은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은채가 작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남편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서윤에게 꼭 전해줘. 이제는 아이가 알아야 한다. 저는 사진 속 젊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야 2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제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20년 동안 자신도 모른 채 우리 부부의 비밀 한가운데에 있었던 제 남편의 딸을, 그 여자를 만나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저는 쉽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이 숨겨온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려고 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서윤 씨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그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김아린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딸이었습니다. 하린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아버지였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제게 보내셨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하린아, 나는 내게 아버지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저는 조용히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에게도 미안하다.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너무 늦게 만들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남편이 미웠습니다. 20년 동안 숨긴 것도 미웠고 혼자 결정한 것도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끝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책임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용서를 구할 수는 없어. 하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직접 받아야 할 일이니까. 잠시 후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원한다면 앞으로는 연락하고 지내고 싶어. 하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같은 날 빠져나갔던 35만 원. 처음 그 기록을 봤을 때는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입금 내역을 다시 보니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남편이 죽기 사흘 전 보낸 마지막 돈.
그리고 그날 함께 남겨놓은 메모.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 돈은 단순한 송금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이 지키려고 했던 약속의 흔적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남편의 거짓말을 모두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했다고 해서 모든 잘못까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는 남편을 한 가지 모습으로만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았던 사람, 나를 속인 사람, 책임을 다하려 했던 사람, 그 모든 모습이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겨진 사람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남편의 통장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휴대전화에 할인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할인. 20년 동안 몰랐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남기고 간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입금자는 남편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20년 동안 그 돈으로 지켜온 것은 한 사람의 삶이었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인연이었으니까요.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